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 사부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세 번째 주고요. 날이 가면서 시장은 계속 침몰하고 있고 계좌 열어보기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럴 때일수록 계좌 열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일단 안정되는 걸 봐야 될 텐데 이런 사이에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평소에 좀 다루기 힘들었던 섹터, 한 번쯤 이거 공부해야지 했던 섹터, 어떤 플랫폼과 AI 그리고 또 게임까지 만약에 금리 변화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뭔가를 끌어올릴 만한 섹터들이죠. 이런 쪽에서 우리 어렵게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시고 관련된 산업들 심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상상인증권의 최승호 애널리스트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예, 편하게 왔습니다. 네, 편하게 기사 모시고 예. 시장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야지. 저희도 가야지 주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커버하시는 섹터가 좀 잘 나가면 기분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사실은 긍정적인 시선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섹터가 안 좋아지고 기업이 안 좋아진다 해서 네. 그거를 나쁘게 항상 저희도 쓰고 싶진 않거든요. 그럼요. 항상 시장이 좋을 때 우리도 좀 더 증시가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고 네. 또 저평가된 기업을 이렇게 저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서 음.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플랫폼 게임 산업이 처한 상황이 네. 단순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사실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네.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네이버 카카오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 뭐 웬만해서 손해율이 뭐 50% 이상으로 다 벌어지신 분들 많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일단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시장이 좀 하수상합니다. 네, 이럴 때 혹시 회사 하우스 분위기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 좀 잠깐 코멘트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전망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나온 산업 레포트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수소, 스몰캡 이런 쪽 레포트를 보면은 긍정적인 시선이 사실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내년에는 사실 금리 지금 피크아웃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음. 매크로적인 환경이 먼저 좋아지면서 종목 장세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종목 장세를 넘어서 네. 산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산업도 뭐 지금 업황은 뭐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만 네. 내년에는 좀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해당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연간 전망하고 쭉 하면 나오겠네요. 네. 그때 한번 또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플랫폼 산업으로 딱 시작을 하시네요. 예. 네. AI부터 Z까지. 이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관련돼서 가장 또 이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커버리지를 하실 때 어떤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한 몇 개 좀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번에 플랫폼 섹터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산업 작성하면서 네. AI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사실 플랫폼 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만 하더라도 뭐 페이, 컨텐츠, 커머스, 광고 네. 그 외에 수많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모빌리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많죠. 수많은 산업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작성한 게 사실 AI고 AI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페이나 컨텐츠 사실 모두 다 사용되는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있어서 네. 핵심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네. 좀 AI 관련해서 좀 인터넷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AI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네.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은 네. 생성형 AI의 좀 타임라인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AI가 갑자기 윈터가 끝나고 붐이 들어온 것은 잘 아시는 알파고, 그렇죠. 딥마인드의 알파고 2016년도 그때 당시가 사실 스타트 라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 챗GPT라든지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17년도 당시에 발표된 구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의 모든 단어 관계를 동시에 파악하는 구조이고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나온 것이 이제 GPT입니다. 저희가 흔히 잘 아는 GPT, 네. Generate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그렇죠. 그러면 AI의 아버지네요, 지금. AI의 아버지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 알고리즘이나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나온 게 이제 GPT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GPT가 사실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챗 GPT잖아요. 서비스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성형 AI가 2018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네. 작년 이제 8월경 챗 GPT가 출시되면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사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산성, 그리고 어큐런시, 정확도, 그런 부분의 창의성, 뭐 이런 부분에서 AI가 놀라운 성과를 냈는데,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앞서 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트랜스포머가 첫 시작을 알린 것이고, 네. 그 밑에 이제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네. 여기 AI 모델 밑에 이제 괄호로 숫자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파라미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AI가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인간 뇌로 치면은 시냅스 부분을 담당하는 게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게 이제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큰 모델, 큰 데이터의 모델이 좋다는 게 지금은 AI 주류 지금 의견이고요. 네. 물론 이 경우에서도 이제 과적합이라든지 너무 신경망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는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AI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되게 낮게 시작했습니다. GPT-1, 2 같은 경우는 뭐 해봤자 100억 언더 정도 되는 외계 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챗GPT의 모태가 된 GPT-3부터는 1750억 개의 외계 변수 사이즈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사실 이 AI가 되게 블랙박스적인 측면이 있는 게, 네.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AI나 이제 AI를 개발하시는 학자분들도 네. 왜 AI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명확하게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냥 다만 결과로만 보면은 네. 1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100억 개의 매개 변수를 네. 초과하는 순간부터 AI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과 어큐런시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도 1750억 개의 모델로 이렇게 3.3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되었고, 네.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챗GPT가 개발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전 세계 기업들도 AI에 대한 연구를 원래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네. 드라이브가 좀 더 많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AI 생태계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메타처럼 지금 오픈 소스로 좀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GPT처럼 이런 논문이나 자기들의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비교적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애널리스트님도 자료 찾거나 문서 작성할 때 활용하십니까? 예, 그럼요. 저도 뭐 네. 사실 리서치를 할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네. 뭔가 잘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에서 활용해 본 경우는 있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질적으로 좀 업무에서 활용을 했던 거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회사에 출장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네. 이거를 좀 작성을 하려는데 막 일시부터 해서 뭐 그런 거 작성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예.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이 최근에 AI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출장 품위서를 작성해 달라니까 양식을 되게 양식도 그렇지만 내용까지 잘 그대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뭐 이런 좀 간단한 업무는 솔직히 지금도 AI로 대체가 가능하다. 네. 특히 이미지 생성 쪽에 있어서는 AI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네. 자세한 점은 또 뒤에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 뭐 그렇게까지 뭐 예.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뭐 예. 제가 이제 레포트를 작성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AI 밸류 체인은 뭐 굳이 나눠본다면은 네.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AI를 개발하는 측과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측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흔히 아는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네. AI 개발도 하면서 자기들 플랫폼을 활용하는 네. 개발과 활용을 같이 하는 회사들이고 오픈 AI, 뭐 GPT 네. 같은 데가 이제 개발에만 좀 그렇죠. 집중을 하는 회사겠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MS라든지 기타 업체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돈 받고 하겠죠 이제?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수익화는 지금 시작한 단계고요. 뭐 네. 향후 12개월간 한 10억 달러 정도 벌 것으로 해외 외신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AI 쪽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영어가 할루시네이션. 헬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허상, 뭐 환각, 뭐 이런 그쵸. 걸 얘기하는 네. 거죠. 없으면 막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러닝 모델을 계속 갖추다 보니까 많이 좀 정확해지기 가기 시작한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제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GPT를 쓰면서 그 없었던 일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네. 벌써 그거부터가 이미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사실 AI가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유저 피드백 학습이라고 해서 네. 그 유저 피드백 강화 학습이라는 것을 네. 계속 끊임없이 돌립니다. 아, 그러니까 유저들이 답변하는 거에 토대로 다시 또 피드백을 주고 그것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다.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도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예, 네가 뻥치고 있구나. 이런 거요. 그렇죠. 예. 네. 계속 해주시죠. 네, 중간에 네.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AI 개발과 이제 서비스를 활용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AI 서비스로 하여금 사용을 해서 네. 서비스가 더 재밌어지고 수익화가 가능한 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업 아까도 좀 여쭤보셨지만은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 AI 모델은 네이버에서 받아서 쓰고요. 아. 그리고 스테빌리티 AI라는 그 이미지 생성 모델 외국 회사에서 받아서 쓰고 네. 또 저희가 잘 아는 GPT도 받아서 쓰거든요. 음. 근데 그 모델을 받아서 네. 그 폴라리스 오피스 AI 서비스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좋아지고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익화가 가능하다면은 네.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수익화라든지 AI를 가지고 상용하는 정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일단 AI 개발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면 제가 드리는 이유는 네. AI를 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거든요. 쉽다기보다는 아주 어렵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특허라든지 완전히 그 클로즈드 소스로 예. AI를 어떻게 개발했는지가 꼼꼼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앞서서 그 구글 트랜스포머 모델이 공개된 이후로 AI 모델들이 활발히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음. 저도 볼 수 있고요. 네. 다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AI를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지시는 메타 라마 같은 경우도 네. 오픈 소스로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국내에서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네. AI 모델 만드는 것 자체야 뭐 그렇다 치지만 네.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잘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죠. 오픈 AI, 구글, 메타, 테슬라, 아마존, 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AI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업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위를 가져야만 우리 AI 모델을 사용을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커스터머들이 활용을 할 것이니까 네.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좀 상당히 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면 할수록 네. 오묘한 그런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얼만큼 지금 이제 우리 신기한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메가 트렌드는 AI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닐까요?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네, 그 말씀하셨던 수익화 관련된 쪽이 확인이 돼야 시장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막 열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그래도 뭐 MS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오픈AI 같은 곳이 수익화를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내긴 했지만 네. 사실 저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네. 비용도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그 엄청나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화까지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었다. 네. 뭐 사실 당연한 것이죠. 아직 네. 수익화를 시작한 단계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제가 이번에 AI 좀 레포트를 펴내면서 예. 한 가지 제가 컨빅션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앞으로 AI 시장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는 그렇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희가 생성형 AI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뭐 출장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죠. 학급 태스크를 제가 맡긴 것이고 예, 잡무. 예. 그렇죠. 잡무를 맡긴 것이고 예. 이것이 고급화되는 과정은 예. 이미 사실 실용화가 많이 됐지만 이미지 생성 모델 같은 경우는 네. 대체된 경우가 꽤 있고요. 디자인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생성을 해서 좋은 경우가 있는데 뭐 네.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네. 17페이지에 이제 그림 3번 같은 경우가 네. 이미지 생성 모델로 제가 애널리스트를 그려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빌리티 AI라고 해서 예. 되게 글로벌 걸출한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고 네. 오른쪽은 이제 외국 업체인데 네. 상대적으로 좀 지명도가 떨어지는 업체에게 제가 이제 그 AI에게 이미 뭐 애널리스트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잘 보이시겠지만 네. 두 모델의 퀄리티 차이는 극심하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또 생성형 AI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네. 생성형 AI 자체가 무언가를 생성해서 결과물을 산출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예.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검색 엔진은 뭐 앞에 그림 2처럼 구글이 알고리즘 검색 엔진 변화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네. 사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바로 티가 난다. 네. 안 좋은 모델과 좋은 모델이 구분이 바로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러니까 수익화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모델이 나와야지 그렇죠. 우리가 수익화가 가능할 건데 예. 그러면은 어떤 모델들이 과연 수익화에 용이할 것인가? 예. 당연히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모델이 용이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삼성전자랑도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반도체 칩 뭐 설계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봐도 좀 태스크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코딩을 도와준다든지 네. 생산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담당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 회사가 향후 수익화 지점에서 앞서 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하이퍼클로바 X 발표하면서 네. 단계적으로 AI 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군요, 아직이요. 지금 모든 모델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베타 수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도 하이퍼클로바 X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막 또 키웠다가 약간 보니까 이제 또 주가는 좀 주춤한 게 네. 아직 다 보여준 게 아니어서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79페이지 제가 지금 띄워놓은 장표 봐주시면은 네. 타임라인 보면요. 예. 네이버가 8월 24일에 최초로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이버 주가가 장중에 7% 마감을 맞습니다. 했고요. 예. 그리고 장이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클로바 X 베타를 통해서 네이버의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 유저 반응이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 그대로 반납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겹쳐서 지금 주가가 계속 약세에 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물론 네이버라는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AI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지금 AI 모델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업 가치는 부여돼 있지는 않다. 네. 그 기대감은 다 빠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유저들이 8월 24일에 클로바 X 써보고 네. 주가가 반응이 안 좋았고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어쩔 수는 사실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는 거는 예.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거든요. 앞서서 제가 AI 논문을 이렇게 막 다 우리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쪽이 있고 네. 이거를 꽁꽁 숨기는 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도 21년도에 하이퍼클로바 공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AI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에서 사용된 파라미터가 몇 개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다. 이런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고 성과까지 이렇게 논문 페이퍼로 공개가 되었었는데 네. 이번 하이퍼클로바 X부터는 파라미터 개수부터가 이미 미지수입니다. 완전히 다 숨겨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네. 상황에서 사실은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유저 반응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유저 반응 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네. 이때 당시는 베타 테스트로 처음 모델을 공개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점도 있고 네. 제대로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같은 경우 Q 베타라고 해서 네. 검색에서 좀 사용되는 AI 모델을 또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모델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또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네. 또 11월에 클로바 X가 또 2차 베타를 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해서 뭐 정식 오픈은 아직 아니지만 네. 다양한 베타 서비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직 네이버 AI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지금 예단하기는 것은 조금은 섣부르지 않나. 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AI 모델을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로도 네. 이 정도면은 저는 국내에서 사실 들인 비용 같은 거 감안하면은 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 5년간 3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뭐 칩셋도 뭐 사고 네. 총 든 비용이 이제 5년간 1조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큰 비용이죠. 그렇죠. 1조 원 상당히 큰 비용이지만 네. 글로벌로 확장해 보면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MS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은 우습게 1, 2조 원을 그렇죠. 지출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뒤지고 들어간 부분에 있다. 아. 특히 또 AI 개발에 있어서 칩셋, 네. GPU 칩셋의 중요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되게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그런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자체 발표에 따르면은 하이퍼클로바가 X가 GPT 3.5 대비해서 승률이 75%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비용 대비 성능으로는 되게 우수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아직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네이버 AI가 향후 어떻게 네이버 생태계에 녹아들고 네. 이것을 가지고 비즈니스 확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서 듣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시라고 하게 되면 되게 그렇구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경제사부는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종목적으로 훅 뛰어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가장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계속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왜 이래요? 이게 첫 번째.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님이시라면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를 사시겠습니까? 카카오를 사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네.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다 엉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네, 여기서 지금 저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힘이 쫙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쪽과 만약에 고른다면 만약에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뭘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에 대해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들 말씀해 주시죠.